9988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일 소장입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바로 2025년의 4월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아무래도 결산이 지난번에 끝나고 나서 3월 달에 끝나고 나서 법인세 신고하고 납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요. 그 결산이 끝나고 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결산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할게요. 2025년 3월 법인세 신고가 끝났습니다. 물론 12월 결산 법인의 말이죠. 자, 그렇게 결산이 끝났다면 이제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지난 2024년을 되돌아보면서, 아니면 2024년의 흔적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건 충분히 비용 처리할 수 있었는데 나의 귀찮음과 아니면 나의 무언가로 인해서 놓친 게 혹시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인데요. 이거는 충분히 사용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는 일단 경조사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조사비는 최대 20만 원까지 처리가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 접대비 같은 경우는 증빙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3만 원까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업체에 선물을 줬는데, 아니면 업체 담당자한테 선물을 줬는데 전통시장이거나 이래서 현금 영수증이라든가 법인카드가 결제가 안 돼서 이거 혹시 처리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었던 것들도 사실 잘 꼼꼼히 찾아보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기업의 업무 추진비는, 그 구접대비는 쓰는 대로 다 비용 처리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 3,600만 원에 매출액의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이제 한도가 정해집니다. 자, 10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만분의 30. 자, 100억 원에서 500억까지는 만분의 20. 5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만분의 3. 이렇게 이제 한도가 누진해서 쥐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 수익 금액, 매출 금액 기준으로 66억인 경우에는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가 약 5,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 작년에 충분히 업무 추진비를 한도 내에서 썼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걸 위해서는 좀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조사 같은 경우에는 청첩장이 날라왔나, 아니면 부고가 날라왔나, 이런 내용들을 꼼꼼히 자료를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때 시간 날 때, 아니면 기분이 좀 괜찮을 때, 아니면 한가할 때, 이때 돈을 인출하지 마시고 한 달 단위로 특정한 날짜를 정하셔서 그달에 쓴 돈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서 등이 발행이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화환을 보내거나 이런 경우일 텐데요. 자, 그래서 경조사비 같은 경우 계산서가 발행이 돼서 화환이나 이런 것들을 보낸다고 한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화환을 10만 원짜리 보냈다? 그럼 부조는 10만 원까지가 가능하다? 이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많은 대표님들이 기업 업무 추진비 귀찮아서, 아니면 혹시 이것도? 라는 생각으로 많이 놓치셨을 텐데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하신다면 충분히 법인의 비용을 처리가 가능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우리 법인의 주식 평가 금액은 얼마일까요? 자, 2024년 이제 결산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자, 지난 3월 31일부로 웬만한 12월 결산 법인들은 다 이제 처분이 확정이 됐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2025년 1월 1일 기준에 우리 기업의 주식 평가 금액은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근데 대표님들께서 이런 주식 평가 금액을 잘 모르는 경우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죠. 일단 나는 지금 우리 회사는 별거 없는데, 내가 무슨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되겠어. 지금 신문이나 뉴스에서 떠돌고 있는데 상속세 개편한다며. 나랑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웬만하면 다 상속세 납부 대상이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 대상은 배우자가 있다고 존재했을 때, 약 재산 평가 금액이, 재산 총합이, 대표님의 재산 총합이 10억이 초과하게 되면 납부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업의 주식 평가 금액의 총합, 대표님 지분의 총합이 10억이 넘어가게 되면
당연하게도 현 시점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시는 거고요. 계속해서 법인의 이익이 난다고 전제하게 되면 그 금액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당기순이익이 2억이 나고요.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한 회사에 20년 이후의 회사의 가치는 놀라지 마십시오. 계속 잉여금이 쌓였다고 전제했을 때 바로 32억 4천만 원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네, 그러면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야, 무려 참 예, 상속세 이것만으로도 30% 구간을 뛰어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주택까지 소유하고 있거나 다른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대표님도 네, 50% 네, 50% 이상이 충분히 되실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표님들께서는 과연 우리 기업의 주식 평가 금액 신경을 안 쓰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에이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써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향후에 주식을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주식을 다시 갖고 와야 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임원이 뭐 들어와서 약간의 투자를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아니면 우리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준다고 했을 때 이 주식 평가 금액은 정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평가 금액이 그 이동하는 데 기준 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기업의 어떤 주식 가격 평가액이 말 그대로 시장에서 평가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평가식에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유불리가 좀 갈릴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평가가 되지? 아니, 이렇게까지 갈 리가 없는데. 그렇다면 혹시 허수가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평상시에 대표님이 급여를 조금 가져가셨다고 한다면 그만큼 법인의 이익은 증가했고 법인의 유보된 이익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의 자산 가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주식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우리 회사 가입 안 했다. 그다음에 뭐 이렇다고 한다면 당연히도 네, 이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에이 이런 귀찮아서 비용 처리하겠어. 뭐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기업에 아무래도 좀 네, 주식 평가 금액을 올리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대표님들이 대여금, 뭐 가지금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럼 밖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안에 채권의 형태로 있는 거죠. 그만큼 주식 평가 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지금이나 대여금이 있으면 또 인정이자를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인정이자만큼 수익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아직도 매출 채권에 잡혀 있는지, 그리고 우리 미처분 잉여금은 혹시나 이런 부실 자산, 허수가 있어서 과다 계상되었는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 꼭 말씀드리면서 저희 웰스기업 연구소에서는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이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지원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만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알림은 저희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